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패배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이번 총선에서 경남 창원 성산에서 당선된 노회찬 정의당 후보의 말입니다. 오늘은 노 당선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당선 소감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적 포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당선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노회찬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게 뭐 고비 단일화 해서 결국 승리로 이끌으셨어요. 자, 우선 예, 당선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지난 19대 국회에서 10개월 만에 의원직을 상실해서 네.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만 3년이 지났습니다. 네. 다시 저에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창원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민생을 우선시하는 정치, 또 시민을 중심에 놓는 정치로서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을 우선시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까요. 새누리당이 122석, 또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그리고 또 국민의당이 38석, 그리고 정의당이 6석 이렇게 됐는데요. 우선 새누리당이 제1당을 1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권선징악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새누리당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도 새누리당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새누리당이 패배로 드러났지만 네. 사실은 새누리당은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고 출마하지 않았지만은 정치적 타격을 더 받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그리고 또 새누리당을 갖다가 심판한 이유는 네. 새누리당도 심판받을 짓을 많이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새누리당에게 내린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선거 최대 패배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되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두 가지 점, 특히 이제 그 민생 정치에 실패한 것, 네.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졌거든요. 네. 힘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 정권에 대한 심판과 또 하나는 이제 이 자신의 어떤 그런 독선적인 그런 당 운영, 당에 대한 그 개입, 그 입법부에 대한 어떤 그런 개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응징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나 저는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 가장 컸다는 것이지. 그러면은 야당에 대해서는 그 떡을 줬느냐?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사실 우리 국민들이 야당도 심판하고 싶었는데 예. 집권 여당 심판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야당 심판이 이제 뒤로 좀 물리쳐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여당은 회초리를 맞고 네. 야당은 상을 받은 게 아니다. 여당은 회초리를 맞았지만은 여당도 한 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이제 여당 때리느라고 이렇게 좀 빠진 거죠. 그렇군요. 그 야당 심판론은 사실상 호남 민심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저는 호남 민심은 이제 야당 심판이라기보다는 국민의당도 야당이잖아요. 네. 지금 호남에서의 정치는 뭔가면은 이제 야권의 헤게모니를 누가 질 것이냐 그런 쟁투였고 호남 일단 민심이 국민의당에게 기회를 한번 줘보자. 국민의당을 야권 대표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이 기울은 게 아닌가. 그러나 그것이 또 전국의 어떤 네. 야권 지지자들의 목소리하고는 또 좀 다른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더민주당이 더 많이 그 의석을 차지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일당을 만든 것도 사실은 국민들의 아주 소중한 판단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지금 저희 방송 전 세계 152개국에서 시청을 함께 해주고
아니 다들 웃으시는데 이게 진짜예요. 저희가 이제 언제 한번 리스트를 쫙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그런데. 아니요, 뭐 그래서 웃은 건 아니고요. 예. 예, 이 시각이 밤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이제 걱정이 돼서. 네, 잠을 못 주무신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총선보다 하도 재밌게 해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 잠을 못 이룬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노회찬 후보 좀 나와주시지 얼굴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창원에 계세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서울 가도 얼굴은 못 보죠. 목소리로만 전달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 날 그 노유진의 정치북 카페 그 녹음 때문에 월요일은 서울에 오신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창원에 예, 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뵀다는 걸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응원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노회찬 선거 유세 보면서 정말 짠했다. 노회찬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종편 찌라시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노회찬 심상정 두 분 진짜 감격입니다. 100분 토론 스타 노회찬님 축하드립니다. 노회찬 짱, 찡 뭐 이런 의견들을 좀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자면 그 정의당이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 진보 정당으로서 상당히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원내 교섭단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셨는데요. 결국 좌절이 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예,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본적으로는 선거 제도가 네, 여전히 성자 독식의 그 구도로 짜여진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야권이 분립이 되면서 표가 분산되면서 이제 군소 야당에게는 더욱더 더 힘든 선거가 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단일화였는데 네, 야권인데도 제대로 이렇게 극소수의 어떤 이 제한적으로만 나타났고 이런 야권연대 불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쁜 환경을 만든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저는 모든 걸 환경 탓으로만 돌릴 것인가, 외부적 조건 탓으로만 돌릴 것인가, 네, 그건 아니다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조건에서 6석이라도 얻은 것은 나름대로 선전했다라고 자평할 수는 있지만은 네, 제가 볼 때는 지역구 돌파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명망 있는 두 사람으로 끝났단 말이죠. 네, 고길에서 그리고 나머지 현역 의원들도 다 지역구 돌파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성찰하고 뭔가 또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성찰과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정당 득표율 제고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뭐 방법 우리가 이제 했던 네, 여러 가지 좀 전략과 전술에 한계도 드러났다. 그런 점에서 저는 자족하기보다는 네. 또 스스로 위로하기보다는 좀 아픔을 좀 더 느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반성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굉장히 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하면 그래도 한 20년 해온 진보 정치에서 결국 노회찬 심상정 둘밖에 만들지 못한 거 아니냐 지역구에서 그런 거면 지역구 준비를 너무 등한시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네, 저는 전적으로 그 동의를 하는 거죠. 일단 지역 선정이라거나 네, 또는 지역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라거나 이런 데 있어서 좀 전략적이지 못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냐면은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아무리 당이 당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라고 하지만은 네, 비슷한 경력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선전해서 당선까지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그 대비해 보더라도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 국회에 어찌됐든 사당 체제가 완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보수정당부터 해서 정의당, 진보정당까지 이제 4개 정당 체제가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선거하실 때 현장에서 보수적인 유권자가 더 많던가요? 아니면 진보 정치의 필요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유권자들이 많은가요? 현장에서 만난 민심은 좀 어땠습니까? 현장에서 만난 민심은 우리 정치판보다는 훨씬 더
개혁적이다, 진보적이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국회 구성하고 민심의 어떤 소재가 좀 차이가 있다. 고 보는 거죠. 네. 다만 이제 그런 현장의 어떤 개혁적이고 좀 진보적인 그런 지향의 그런 그 국민들의 성향을 그 이렇게 받아 안을 준비가 좀 진보 세력들, 개혁 세력들에게는 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선거제도의 어떤 그런 소선거 제도의 문제라거나 이런 그런 어떤 좀 문제점들을 오히려 활용해서 네. 새누리당이랑 이런 부분들이 자신들이 지지 이상으로 이렇게 정치적 과실을 얻는 데 능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그 민심은 진보적 요구가 많은데 이를테면 뭐 무상급식을 경남의 경우에는요. 뭐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무상교육도 반값 등록금 여러 가지 이제 민생 현안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 진보 정당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고 그리고 일부 실현시킨 측면도 있는데 여전히 국민들이 진보 정당 선택에 머뭇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이번 결국 보면 교차 투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는 지역구 후보를 찍더라도 정당을 좀 달리해서 찍는 이런 경향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 선거 결과인데 왜 사람들이 진보 정당에 표를 안 줄까?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뭐 지금 그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좀 질문이라고 저는 네, 네, 생각하는데요. 네, 이번 선거에서 이제 교차 투표가 어느 때보다도 많았던 거는 뭔가 하면은 네, 국민의당이 생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당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게 검증이 된 게 아니죠. 아하, 예, 아니고 이 당은 이제 그 여러 가지 활동의 결과로서 평가받았다기보다는 이 당이 내건 어떤 이 좀 어떤 미래의 계획서를 가지고서 표를 받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거대 두 정당이 문제가 많다라는 주장을 한 거고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정당 투표에서 이 국민의당을 많이 찍은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에 쏠린 이번의 표는 예, 4년 후, 5년 후에도 국민의당으로 쏠릴 표는 전 좀 다르다고 봐요. 아, 예, 예. 그래서 교차투표가 나타난 거는 뭔가 하면 선거 직전에 선거 한 넉 달 전에 이렇게 창당 네, 당을 네, 네, 만들어가지고 그 기존의 양당에 문제 많다니까 사실 기존 정당에 대한 문제의식은 국민 반의상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상당히 흡수해 간 거죠. 흡수해 간 거고 실은 후보는 준비된 후보가 훨씬 적으니까 네, 찍을 당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후보 찍을 때는 기존에 이제 평가를 받았던 네, 검증된 사람들을 찍고 그다음에 정당 투표에 있어서는 미래의 계획서를 보고 찍은 거죠. 네, 예, 그래서 교수 투표가 일어난 거고 네, 또 이제 진보 정당이 국민들이 이제 진보적 성향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왜 그만큼이라도 안 나오냐? 표를 안 나오냐 네, 네, 이 문제는 좀 딴 문제인데 이런 걸 제가 느낍니다. 이번에 그 작년 12월 달에 여의도 연구소 네, 네, 여의도 연구소에서 그 20대 국회에 바라는 네, 국민적 아젠다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20대 국회가 뭘 하기를 바랐느냐로 물어봤는데 네, 거의 한 50%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아젠다였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이제 경제민주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그럼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할 당이 진보정당이고 두 번째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더민주당 정도의 당인데 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볼 때는 그 뭐 시장에서 강자를 대변해 온 당이고 시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보듬어 안는 당은 아닌데 네, 그러면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그렇게 높다면 네, 진보정당이나 더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네, 선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뭔가 하면 경제민주화조차도 새누리당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에? 왜 그럴까요? 실제로 보면 네, 왜 그런가 하면은 네, 이런 그 야당들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인 어떤 아젠다라면 몰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까지 뭐 집권 여당이 더 사실 집권 여당의 현재 집권 여당이 집권한 기간이 훨씬 길잖아요. 1948년 이후로 네, 네, 보면은 네, 지금의 그 여당이 집권한 기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또 집권 세력들이 주로 보면은 복지도 하고 뭐 돈도 나눠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길들여진 면도 있고 그리고 이 야당이
올바른 얘기는 하고 견제는 잘 하는데 네. 그 덜 부패했는데 살림살이를 과연 잘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음. 확신은 아직도 부족한 거죠. 음. 그러니까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그 경제민주화를 이념의 문제로 보지 않고 네. 또 이념 문제가 아니기도 하죠. 그렇죠. 현실의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 국가 운영과 관련된 문제로 본다면은 예.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유럽이나 선진국의 어떤 그 나라 정치처럼 예. 좌파 우파 해가지고 한쪽은 경제민주고 한쪽은 시장 중심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자리 잡혀 있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 당시 이제 김종인 박사 같은 사람 옆에 앉혀놓고 네. 경제민주화 하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는 거죠.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경제민주화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그 유권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보적 성향을 여당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야당이 잘할 것이라고 꼭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지만은 그런 걸 또 여당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경향이 아직까지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진보 정당이나 야당이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어떤 신뢰를 네. 좀 뿌리 깊게 이렇게 아직 그 좀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뭔가 능력이 부족한 듯한 뭔가 저 사람들이 선하고 그리고 또 뭐 덜 부패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당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은 탁월한데 실제로 뭔가 해내는 능력은 부족하다. 그런 신뢰가 아직 야당에 특히 진보 정당에 없다. 이런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 20대 국회에서 이 진보 정당이 좀 뭔가 해내는 능력 같은 거 그런 걸 좀 많이 보여줘야 되겠네요. 이를테면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기초자치단체, 네. 예를 들면 우리 이재명 성남시장처럼 네. 그런 어떤 이 집행기관을 맡아가지고 진보가 집권하면 뭐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좀 실험적으로 혹은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네. 그런 사례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꼭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네. 중요하지만은 뭐 시장이라거나 군수라거나 뭐 이런 구청장이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런 사람들이 맡으면 확실히 다르구나. 네네. 이런 걸 갖다가 경험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초콜릿 하나 사더라도 광고만 믿고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 먹어도 보고 그러니까 우리 뭐 백화점이나 어디 유통마트에 가면은 그 잘라서 드셔보세요 하잖아요. 시식용. 예. 시식용. 예. 시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이제 내년 대선 또 후년에 지방선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년 지방선거 준비를 진보 정당들은 좀 지금부터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 특히 왜 지역 돌파를 그렇게 잘 못하느냐. 네네. 진보 정당들은 그 사실은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전화 상태가 고르지 않습니다. 여보세요? 저희가 끊었다가 전화를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가 갑자기 끊어져서 저희가 전화를 다시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네, 예, 지방선거 준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여쭙습니다. 네, 그 이번 총선의 어떤 평가나 좀 반성 이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네. 충분히 그 시간적 여유를 갖고서 또 좀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하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그런 점에서도 이제 지방선거에 대해서 좀 즉각적인 준비에 돌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 정당이 어떤 성과, 과실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줄 것인가에 대한 능력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계기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경남의 의제 좀 여쭤볼게요. 경남에 이제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또 공공병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을 많이 빚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경남은 이제 홍준표 지사가 전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또 새로 당선된 야당의 특히 진보 정당의 당선자로서 경남 도정과 관련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협력 혹은 어떤 비판 이런 게 가능할까요?
네, 제가 뭐 어저께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걸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대 패배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경남 지역에서는 홍준표 지사도 역할을 많이 했어요. 음. 그러니까 여당이 이렇게 16개의 선거구 경상남도 네. 중에서 원래가 야당 의석이 한 석이었거든요. 예. 이번에 3석으로 늘어났습니다. 음. 여기에는 뭐 후보들이라거나 여러 가지 노력한 사람들의 그 탓도 있겠지만은 네. 홍준표 지사도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 예? 야당의 어떤 그 예. 야당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데는 홍준표 지사의 도움도 있었다. 예. 네. 실제로 홍준표 지사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응징, 심판의 그런 열기가 상당히 높았어요. 예. 왜냐하면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도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음. 그러면 오만과 독선으로다가 이렇게 음.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네. 이제 대표적인 그런 또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를 도지사도 경험히 받아들여야 되고 음흠. 따라서 이제까지의 그 도를 운영해 왔던 네. 도정을 운영해 왔던 방식의 어떤 일대 변화 네. 그리고 야당과도 대화를 하고 네. 또 도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음. 그런 이제 도정 운영의 어떤 그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네. 그렇지 않다면 음. 더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홍준표 지사가 더 큰 후회를 하기 전에 얼른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서 새로운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전 네.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홍준표 지사가 야당 성장에 큰 도움을 준 좀 절대적으로 노력을 한 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고맙다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지금 뭐 돈에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 무상급식 문제가 봤더니 인천하고 경남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무상급식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난 유권자, 경남 김해에서 만난 한 유권자는 정치에 관심을 안 가졌더니 내 통장에서 급식비가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자신이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 문제에 예.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그렇고요. 공공병원의 문제도 그렇고요. 무상급식의 문제도 그렇고요. 이게 경남도지사에게만 맡겨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국민 생활과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요. 예, 뭐 도지사도 이제 주민들이 그 주민 소환 운동까지 벌이다 보니까 네. 태도를 조금 바꾸어서 아하. 이렇게 타협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네. 저는 도지사 한 사람이 전횡에 의해서 이러한 주요한 학교 급식과 같은 정책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차제에 학교 급식을 개정해서 학교 급식 의무 교육 하에서의 무상급식 이걸 제도화하는 네네. 그런 학교 급식부 개정안을 네. 올해 안으로 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예,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여타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도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좀 충분히 수렴해서 그걸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어떤 좀 시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요. 이게 지금 뭐 어쨌든 그 급하게 뭐 3월, 4월까지는 각 지자체가 막아놨지만 이것도 사실은 국회 안에서 좀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이 저렇게 주장을 하고 예산을 안 주고 있어서 각 시도 교육청마다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말이죠. 실제로 누리과정을 실시한 것은 정부예요. 네. 그리고 실시할 때 그 현행 어떤 제도에 따라서 네. 누리과정을 실시하게 되면은 그 지방 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는 예산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육기관들이 좀 난색을 표명했을 때 네. 정부에서 그것이 이제 세수증대 등으로 인해 가지고 네. 지방교육청의 어떤 여타 예산을 줄이지 않고도 가능하게끔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한 사실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와서는 실제적으로 그 재원을 갖다가 그냥 지방교육청이 다른 예산 줄여서 해라는 식으로 떠넘겨버린 거거든요. 네. 밥은 자기가 산다고 해놓고 돈은 네가 내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예. 아우 재밌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니 왜 돈을 내가 내느냐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내가 뭐 밥 산다고 했지 돈 내라고 했냐 돈 낸다고 했냐 이러고 있는 판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은 저는 이 문제는 물론 시작은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것이지만은 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얘기한 것인 만큼 네. 중앙정부가
지금 과거와 달리 이제 그 여러 가지 불경기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국가 세금 수입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네. 예상한 것만큼 늘어나지 않은 데 따라서 재원이 부족한 거를 음. 그러면 다른 예산 네. 예를 들면 학교 급식이라도 줄여가지고 네. 누리과정 해라 예.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거는 국가가 그야말로 국가가 이거는 이 부도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가 책임을 더 늘리는 그 필요하다면은 증세라도 해서 국가가 다른 어떤 그 교육 예산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과정은 또 약속한 대로 네. 이행이 되는 네. 이런 방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군요. 이런 게 이제 국회 안에서 해결이 된다면 좀 국민들이 특히 엄마들이 좀 안심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장 이 법안 내신다니까 많은 분들이 환영의 입장을 막 올려주고 계십니다. 진보정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이제 3선 의원이 되시는 거예요. 3선 의원이 되시면 상임위원장도 맡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 그 가능성은 어떻게 있고 얼마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예. 뭐 그 관례이긴 한데 뭐 재선도 사실은 뭐 상임위원장 한 바가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예. 근데 대체로 이제 뭐 3선이면은 하는데 네. 또 3선이 또 다 하는 건 아니죠. 3선이라서 무조건 이제 3선 이상 의원들이 다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진보정당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보고 저는 이제 원내 사당 체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와 관련해 가지고 네. 서로 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또 원내 교수단체가 아니라 그래 가지고 또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예, 그래서 과거와 달리 어느 때보다도 좀 경쟁할 땐 경쟁하더라도 네.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이제 그 의사들을 존중하는 그런 새로운 이제 국회 운영 방식이 20대 국회에서 더욱 절실해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 문재인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선거 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이제 야권 단일 후보의 경우에 이제 그 창원 성산도 직접 방문해서 선거 유세에 참여한 걸로 압니다. 근데 그런 거에 따르면 원내 사당 체제가 됐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정책 연대 이것은 길이 좀 열려 있는 거 아닌가라고 기대해 봄직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뭐 그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라 네. 그 국민의당도 좀 책임 있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뭐 높아심이긴 하지만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어떤 경쟁에만 몰두하게 될 경우 그래서 다른 당 뭐 특히 여당에게 네. 집권 여당에게 뭐 어부지리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예.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에서 이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리고 또 기득권 양당 체제를 타파한다고 해놓고 네. 자신이 원내교섭단체 되니까 기득권 3당 체제에 안주하는 이런 일도 저는 없기를 바랍니다. 높아심에서 드릴 말씀인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국민의당에서도 듣고 계실 텐데요. 기득권 3당 체제에 안주하는 그런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다고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이 열렸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3선의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어깨도 또 무겁고 그러실 것 같아서 좀 이 정치 전국을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예,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은 자신이 만든 것이죠, 사실은. 스스로 자초했다. 자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극복도 자신이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어떤 이제까지의 국정 운영 방식과 철학과 노선을 바꿔야 됩니다. 그걸 바꾸지 않으면 자신은 계속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을 대통령이 가장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선거 끝나니까 갑자기 대통령이 일개 유권자처럼
이거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는 음. 나는 그냥 한 표 행사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데 음. 다들 투표용지에서 박근혜라는 이름을 봤거든요. 음. 인쇄는 안 돼 있었지만은 음. 그래서 박근혜 응징 투표가 이번 투표에서 가장 좀 두드러진 어떤 특징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청와대가 두 줄 논평으로 또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민생 챙기고 국회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길 바란다. 뭐 이렇게 그것이 이제 국민의 요구다. 뭐 이렇게 짧게 그 논평을 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성이 없는 청와대. 그렇죠. 또, 차라리 예. 그렇게 얘기할 바에는 차라리 유구무원이다 이렇게 얘기해 맞죠. 차라리. 예, 입이 있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게 되는 건데 네네. 굳이 또 그렇게 그 두 줄 이외에는 더 반성할 게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참 이건 좀 심했다라는 비판, 뭐 조선일보조차도 비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앞서 제가 이제 3선의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보 정당에서 3선의 국회의원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20대 국회에서 어떤 정치를 보여주실 것인지 또 진보 정당의 미래, 진보 정치 발전을 위해서 또 어떤 역할을 하실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저는 그 진보 정치가 우리 사회에 또 그리고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주장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의 현실과 실천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뭐 진보정당의 역사도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20년이 가까워져가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제도 조건 탓만 할 수는 없다고 보고 네. 책임 있는 아직 작은 당이긴 하나 네. 국민들에게는 책임을 면제받는 당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책임질 일은 확실하게 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속에서 더 큰 또 역할을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진보 정당이 있는 국회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회찬 당선자와 함께했습니다.